있는 통증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다른 데보다 배에서 통증이 나타나면은 좀 많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12번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대장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흔히 듣는 거는 장염이죠. 뭐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것들 듣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한두 단계 조금 더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궤양이 생겼다는 얘기. 궤양이 뭐예요? 좀 헐어서 움푹 파였다는 얘기죠. 염이라는 거는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장이 점막이 움푹 파이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되게 만성화돼서 몇 년씩 혹은 평생 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주로는 이제 직장 쪽으로 먼저 찾아오게 되고요. 조금 더 번지게 되면은 하행결장 쪽까지 조금 더 번지게 되면 이제 대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헐었으니까는 피가 좀 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대변을 보는데 갑자기 빨갛게 피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궤양성 대장염의 90%가 이제 혈변을 봐요. 상당히 이제 흔한 증상이죠. 대변 절박증이라는 거는 대변이 마려운데 도저히 못 참겠어. 우리 웬만하면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장이 헐게 되면은 많이 민감하니까 조금만 장에 뭐가 차더라도 금세 화장실 가고 싶고 하는 증상입니다. 호중감이라는 거는 대변을 보고 났는데도 아직 뭐가 시원하게 다 본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들이 한 70%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설사를 하는 경우가 한 64% 정도. 그리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특이한 증상 중에 하나가 점액변이에요. 우리 왜 애기들 보면 애기들 이렇게 장염 걸렸을 때 곱동 보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어른 돼서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근데 갑자기 곱동처럼 뭔가 콧농처럼 이렇게 끈끈한 게 대변하고 섞여 나와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한 50% 정도 되고, 해서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갑자기 대변을 보다가 자꾸 피가 나오니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다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내시경 검사라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점막 주름들이 이제 잘 져 있는 게 정상이고요. 핏줄들이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근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면은 출혈 소견이 보여요. 그래서 하얗게 전체적으로 좀 헐어 있는 그런 게 보이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하고 좀 비슷한 질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크론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론스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완전히 움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길게 궤양이 크게 번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헐어가지고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파여 있는 크론병은 조금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시경과 소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 정도까지만 한 거를 얘기를 하고요. 크론병은 좀 더 깊숙하게 근육층이나 장 점막까지 이제 헐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국한이 되지만 크론시병은 이제 소장까지도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 개가 생기는 원인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점점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옛날 생활상보다 요새 생활상의 어떤 그런 거랑 관계된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자면 대체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장내 미생물들. 왜 우리 장 안에는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 흡수시키는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음식물들을 한 번씩 다 발효를 시켜요.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으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세균들을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유산균 같은 게 있죠. 자, 그런 것들 외에 이제 뭐 부패를 시키거나 좀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유해균이라 그러죠. 유해균하고 유익균들 중에서 유익균이 훨씬 더 우위에 차지했을 때 우리는 몸이 건강한 상태인데, 근데 유해균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몸이 안 좋아지게 되는지, 자꾸 뭐 방구가 껴진다든지 아니 이런 환경들이 잘 회복이 안 된다든지 하게 되죠. 이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냐면은요, 우리가 대변을 보잖아요. 대변이 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변이 되는 게 아니라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시체가 대변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이룬다 그래요.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미생물이. 자, 해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런 미생물들의 문제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산균을 구비를 해놨어요. 모르셨죠? 네, 저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람당 한 110억 마리 정도 되는 이 유산균은 캡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유산균을 한 번에 섭취를 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장까지 어떻게 그 중에서 일부가 살아 들어가서 장내에 있는 균수를 늘려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들을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각 질환마다 그 질환에 좀 좋은 음식들, 나쁜 음식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음식들도 저희 안에서 이제 체질 얘기를 하잖아요. 체질 섭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장염이라고 불러요. 염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자로 쓰면 염을 이렇게 써요. 불화자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불이 하나도 아니고 불이 두 개예요. 쌍불. 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붙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우리 몸에 어딘가가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불이 붙을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행복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뭔가 끙끙 소가리를 많이 하는 분들, 자꾸 막 우라가 치미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병들이 잘 걸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화병, 열 받는다 그러죠. 열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을 받았어도 이거를 잘 풀어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건강해요. 근데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참고 말지. 이걸 가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나 하나 그냥 평화로우면은 나 하나 참으면은 우리가 조금 평화로우니까 이제 이렇게 속으로 그냥 참아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열이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열이 자꾸 우리 몸에 쌓여서 대체적으로 막 화끈거리고 막 이런 병으로 나타나고 가슴 두근거리고 답답한 병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자꾸 불을 질러요. 자, 우리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진액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몸의 어떤 수액, 이런 것들을 우리 정밀로운 액체, 이거를 우리가 진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과로하게 되고 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게 되고 혹은 너무 맨날 이렇게 고민에 쌓여있고 하다 보면 사람이 진이 빠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진액이 고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충이 돼서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젖은 장작이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점점 진액이 고갈이 되면서 마른 장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이 이제 잘 붙어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평상시에 그런 것들하고 많이 관계가 돼서 대체적으로 이런 자가면역질환을 이거 이제 궤양성 대장병이나 크론시병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불러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우리 원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하고 반응을 해서 면역세포들이 그런데 염증을 일으키는데, 세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이런 세포들을 타액인 세포, 우리 몸이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면서 거기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령 관절에 자꾸 염증을 일으키면 그런 거를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르죠. 이런 이 뭐 구강이나 이런 점막 세포에 자꾸 염증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뭐 버거스병이라고 부른다든지 베체트병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이게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만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장 세포에 자꾸만 자가면역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성향이 좀 완벽주의이신 분들, 뭔가 내가 좀 꼼꼼하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분들, 딱 내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는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잘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열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예전보다 요새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궤양성 대장염이 잘 활동하고 노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좀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한테, 사무직인 분들한테 훨씬 많아요. 이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겠지만, 앉아있다 보면 장이 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잘 안 움직여요. 위장도 잘 안 움직이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맨날 허리 아프고 뒷목 뻣뻣하고 눈 띵하고 그 다음에 배 장 잘 안 움직여서 자꾸 변기나 설사 잘 생기고 다리 뒤에 잘 당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트 메뉴로 맨날 나타나죠. 해서 대장을 움직이는 신경이 흉추 12번, 다음에 요추 1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 대장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그쪽에 긴장이 잘 돼서 문제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장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는 분들 보면은 흉추 12번하고 다음에 요추 1번 사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장이 원활하게 전기 공급을 못 되니까 움직이질 않겠죠.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또 장의 활동력이나 장의 문제들을 또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쯤인가요? 한번 이렇게 뉴스에 한번 우리 한의계 소식이 뉴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난치병이에요. 평생 동안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병이 나한테 생겼지? 하는 식으로 양방에서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평생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염증을 억제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난치병인데 우리 한의계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는 거를 SCI
지금 논문에다가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은 한 9개월 정도 한약 치료를 병행을 했더니 양약을 복용 중이던 한 80%의 환자 중에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 모두가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재반 증상들이 다 소실돼서 이제 관해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약 중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약에 비해서는 정말 게임도 안 되게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위장 계통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내가 대변에서 자꾸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혹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봤더니 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궤양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다양한 질환들의 이제 얘기를 듣기도 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동무 한의원. 네. 어깨동무에 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진단해드리고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난치병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병이 걸리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손을 꼭 잡고 내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한의원에서는 치료가 된다더라 하면서 이제 손을 꼭 잡고 어디를 데리고 와요? 어깨동무 한의원. 네,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진짜 내 평생의 은인이야 라는 얘기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